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문제의 시작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옮기려다가 입주민과의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경비업법에는 이제 경비 업무만 시켜야 된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시키면은 처벌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고, 공동주택법에는 이제 경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죠. 하지만 현장의 얘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대부분 경비 업무 이외에도 분리수거나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비업법상에는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그것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지금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할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마 그게. 법으로 명시된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하지만 그들이 이 일을 하며 겪는 문제들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에도 그들은 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업법의 내용과는 달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기에 앞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업무의 기준이 됐던 경비원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알아보기에 앞서 제작진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경비업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상흠 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경비업법 15조 2에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청에서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죠. 이 경비업법을 잘 지켜라. 앞으로는 경비 업무 외에 시키지 말아라. 이것을 공문을 보냈고 5월 말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계도 기간을 연장을 해서 5월 말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경비 업무 말고 다른 걸 시키면은 처벌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낸 거죠. 최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경비원법 적용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가 경비 업무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법률 해석을 했어요. 법률 해석을 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는 경비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경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도 아니다. 그래서 시키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이제 법률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도 이제 옛날에 나온 거죠. 수년 전에 이제 나온 건데,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2019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업무 중 경비 업무는 약 34%, 분리수거가 약 34%, 청소는 약 14%, 주차 관리나 택배, 조경 등의 업무가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부가 업무가 약 67%로 본연의 업무인 경비 업무보다 약 33%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작진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평소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이 누구가 해도 다양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이제 가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음식물 통 저것도 다 세척해가지고 안에 들은 비닐을 제거해가지고 다시 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음식물 통. 애들 지금은 애들 안 다니는데 저 학교 갈 시간이 되면은 교통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제초 작업을 또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다음에 가로. 뭐 쓰는 거는 기본이죠. 중간에 뭐 담배꽁초, 낙엽 이런 것도 쓰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관리실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먼저 그게 나와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업무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시키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고 보면 된다는 경비 노동자의 말은 그들이 담당하는 실제 업무에 대한 현실을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보다 많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안산 시흥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임을 찾았죠. 이곳은 지난해 8월 정식으로 조직되어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교육하고 경비 노동자가 서로의 구청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작진은 김현정 사무국장에게 앞서 언급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다양한 업무 가운데 그들이 가장 많은 구청을 토로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분리수거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오늘 오후 4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선생님들이 좀 고충으로 얘기하는 거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음식물까지 포함된 쓰레기 같은 거를 그 쓰레기장 옆에 던져놓고 가는 입주민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 바빠서 못하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간다거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수 그런 걸 다 열어가지고 음식물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음식물 쓰레기통 닦는 것도 선생님들의 본연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명절 이럴 때는 음식물 통이 엄청 많이 나오기도 하고 쓰레기가 그런 걸 다 손수 닦아야 되는 문제도 많고. 제작진이 만난 경비 노동자 또한 분리수거에 대한 고충을 얘기했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경비 업무보다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에 대한 고충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수거 같은 거는 이제 주민들 자체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경비들도 이렇게 싸놓고 하기가 좋은데 그냥 음식물 뭐 묻은 거, 뭐 양념 묻은 거 별 쓰레기가 다 들어오는 거냐 거기에 맨날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지.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분리 좀 해가지고 해달라고. 아저씨들 할 일이 뭐 있냐고 이런 거 좀 해주지. 아파트 관리소에서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된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본연의 경비 업무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에 따른 어려움보다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느끼는 더 큰 애로사항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 근무 중 느끼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주민 입장에서 뭘 시키더라도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몰라서 안 할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적이 있으면 그러셨어요 아저씨 그러셨습니까? 저건 참 그런데 저렇게 해야 되겠죠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그런 어떤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버럭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참 그런 데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입주민들의 말에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모든 책임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어떤 그게는 이 폐기물 이런 거를 이 전부 다 스티커를 붙여야 되거든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막 가버려.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 얼마입니까? 그 돈도 뭐 주고 가는데 안 그러면 스티커를 사가 오는데
떠지고 가면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그거 누가 부담해야 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경비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은 입주민 때문만이 아닙니다. 관리소 업무를 이제 떠넘기는 문제도 있고 심지어 뭐 휴무 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격일제로 일하는데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있는데 24시간 쉴 때 이제 나와서 뭐 일 처리를 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관리소장이 어쨌든 나이가 경비원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사실 좀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새끼 저 새끼를 하기도 하고 반말은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경비 노동자분들이 기분이 많이 상해하세요. 저는 나이도 어린데 나보고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주민 입장이죠. 주민 입장에서 항의 들어오면은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경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경비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호응을 안 해주고 따지고 하면 이제 재계약 결정에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로 일하다가 퇴사한 A 씨는 경비 반장과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 역시 경비 노동자를 보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 반장이 있어요. 에이저 비저라고 해가지고 하루 쉬고 하루 24시간씩 하니까 반장들이 이제 자기 말 잘 듣고, 예를 들어서 뭐 술에도 사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그러면은 일을 못해도 그냥 덮어주고 재계약 결정에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런 게 제일 문제예요, 반장들하고. 제작진은 이런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막은 없는 것인지 문상흠 공인 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은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운영해라, 그리고 이제 어떤 거 아파트 운영 규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제 규약을 어떻게 만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 중에 이제 65조에는 입주자 등 입주 대표자 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들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선언적으로 규정이 돼 있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처벌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존중을 하고 보수를 제대로 지급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상흠 공인 노무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대해 얘기하며 관련 조항에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 넘어가고 때로는 인격 모독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왜 많은 것을 감내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작진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관리소나 용역업체 등에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입 가지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저 친구는 완전 블랙이야. 저 친구가 이런 데 시석이 돼 있으면은 다른 사람까지 오염이 돼.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인 찍혀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 단속 근로자인데 감시 단속이라는 단순 개념만 가지고 이러면은 당신들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걸 어떻게 잘라버릴게, 이런 식으로 다 샷박치고다가 얘기해버리면 우리 한 말이 없는 거지. 그 10명 있다가 우리 두 명만 쓰고서 8분 나가세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떤 저항력이 없어요. 무슨 뭐 이유를 댄다거나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떻게 반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예.
불만 사항을 얘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경비 노동자는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산 시흥 아파트 노동자 모임의 김현종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형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발목을 잡는 게 안산 시흥은 단기 계약이 그렇게 심하거든요. 근데 단기 계약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식 밖인데 보통 1년 단기 계약 정도는 이제 단기 계약이라고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경비 노동자들은 3개월, 6개월씩 단기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3개월 안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실제 비율이 굉장히 높고 안산시는 절반 정도 아파트,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109개 아파트 중에 절반이 6개월 단기 계약이었고 그중에 43개 아파트가 3개월 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데 3개월씩 단기 계약을 한다는 거는 3개월에 말에 사직서를 쓰고 다음 달 초에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1년에 4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건데 3개월 안에 관리소나 입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면 해고 사유가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죠. 3개월, 6개월 등의 단기 계약 형태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계약 형태가 그들을 더욱 해고하기 쉽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제작진은 문상업 노무사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고용계약 관련 3개월 단기 근로계약 반복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60세 이상이니까 이제 계약 기간에 적용을 안 받거든요. 2년 지난 그 정규직 이런 적용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도 이제 무슨 민원이 있다 이러면 바로 이제 자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문상업 노무사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의 단기 근로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에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방식에 따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는 다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위탁관리 단지의 비율은 전체의 70%를 상회합니다. 위탁관리 형태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즉 주민이 위탁관리 회사를 고용하고 관리회사는 용역회사와 계약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관리합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주민, 아파트 관리소, 용역업체와의 관계에서 가장 밑부분의 직급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 때문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소위 말하는 횡포, 갑질을 당하기 쉽습니다. 제작진은 김현종 사무국장에게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우선은 법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좀 보장하는 부분인데 그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령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라든지 공동주택 종사자 뭐 노동인권 보호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에서 뭐 경비 노동자들이나 아파트 청소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종 사무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작진은 문상업 노무사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제 3자의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인데 지금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용역회사와 용역회사가 자기를 그 경비 노동자를 괴롭혔을 때 이제 이때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때만 해당이 되고 이때만 사업주가 조치를 해야 돼. 근데 입주민이 뭔가 괴롭혔을 때 그리고 이제 관리소에서 뭔가 괴롭혔을 때 이제 일을 쓸 때 회사가 이제 조치할 의무 이제 이런 거는 없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문상업 노무사는 네, 그 직장 조항을 내 만드는 괴롭힘 것만으로도 방지법을 개정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간접 고용보다 직접 고용을 늘려 고용 구조 자체를 개선한다면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함께 고용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 고용을 입주 대표자 회의에서 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입주 대표자는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리고 좀 전문적이지 않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는 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무서운 거죠. 두려움 이런 거를 공공에서 해소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은 이제 아파트 뭐 관리 컨설팅 지원단,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경비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자체는 이제 그 협동조합 이제 만드는 것부터 운영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까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김현정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캠페인 같은 걸 하면서 만들었던 거는 이거거든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든 우리의 이웃입니다. 요런 이제 문구로 저희가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도 누구의 이제 가족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저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이 관리비로만 보이는 저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입주민뿐만 아니라 관리소의 이 분들에 대한 일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의식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현정 사무국장은 앞으로 경비법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인식 개선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상업 노무사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경비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에요. 왜냐하면은 간접 고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직이고, 그리고 업무 시간도 이제 불규칙하고, 이제 그렇고 가장 이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제 노동자고, 그리고 경비 노동자분들 하시는 말씀은 나의 마지막 직장이다. 근데 내가 왜 경비 노동자 모임을 하겠냐? 후배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 노무사님이 경비 노동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누구나 그 경비 노동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경비 노동자분은 이제 꼭 있어야 되는 역할이고, 이제 꼭 경비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노동에 대한 존중, 이제 노동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 노동이 이제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이제 이런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거를 서로 이제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인터뷰 말미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제작진에게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싶죠. 뭐 노인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 속에서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진짜 뭐 큰 무슨 그런 것보다도 정말 말씀은 내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그게 이렇게 정말 우리한테 큰 바람이에요. 진짜 그게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은 임금 인상이나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파트 경비 노동자라는 직업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 주어질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그들에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절실함은 그들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을 또다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노동자이기 전에 한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